발성 생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고음을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론적인 배경이 좀 확실하다면 더 좋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왕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이후에 목소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져서 언어병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에서 음성장애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한세대학교에서는 뮤지컬, 그리고 가천대학교의 성악과에도 같이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병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어떤 이론들과 또 과학적인 접근에 근거해서 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직관적이고 또는 예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실제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목소리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베이스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배워보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하면 더 좋겠구나, 이렇게 발전시키면 더 좋겠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에 맡은 파트는 공명에 의한 고음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발성 생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고음을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론적인 배경이 좀 확실하다면 더 좋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론적인 베이스가 탄탄하고 주관적으로 또는 내가 경험적으로 느꼈던 것들과 어떻게 잘 결합이 되는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제가 그 부분들을 이론과 더불어서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궁금하셨던 것들을 해소시켜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우리 발성과 관련된 학문에도 크게 기여가 되는 그런 바람도 같이 있습니다. 공명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소리를 울린다 또는 어디를 증폭시킨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음향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대를 진동시켜서 발성을 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는 아주 적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주파수를 어떻게 증폭시키고 감시시키기도 하게 되면서 우리 사람의 어떤 음색으로 들리게 만드는 그 필터링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고음에 알맞는 주파수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들리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 때 공명에 효과적으로 우리 발성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도 준비를 했는데, 공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관적으로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리를 앞에 붙여라 또는 위에 띄워라, 또 두성이라고 하면 정말 머리가 울리는 건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의문점들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것들이 팩트가 기반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하고 그래서 소리를 증폭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공명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음향학적인 기계를 빗대서 설명한다 그러면은 앰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리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음을 발성할 때는 그냥 우리가 실제로 소리만 내봐도 알겠지만 저음을 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몸의 상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가장 편안하고 또 아주 릴렉스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황인 것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지만, 다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고음으로 올라갈 때 우리 성대는 긴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사용되는 다양한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개별적으로 컨트롤한다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이게 고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은 어떤 거를 느끼게 되는지, 어떻게 피드백을 받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음으로 올라갈 때 우리 호흡의 압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거 우리 신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공명감, 아까 말씀드렸던 공명감과 잘 결부시키면 굉장히 좋은 보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신체의 압력만 높아진다고 보험이 되는 건 아니고 구강의 구조라든지 성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코디네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험에 산출되는 원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노래하시는 분의 공명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측면으로 들여다봐도 결국에는 신체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과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혀를 막아서 하고 목이 막히는 발성을 하는 그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혀의 위치의 변경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우리 발성기관의 변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리를 어느 쪽으로 보내라, 어디에서 집중을 시켜라, 또는 어떤 추상적인 감각으로만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신체에서 느껴지는 그 부위를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가 모아지지 않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리가 멀리 전달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이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신체의 어떤 조건들의 변경을 통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리학적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성 치료를 하는 그 현장에서도 공명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른 신체 기관의 조작이나 그런 것들로 이 공명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혀의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턱을 연다든지 그 다음에 입 모양을 바꾼다든지 실제로 조작할 수 있는 우리가 수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근육들의 변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성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공간이 많이 열리고 소리의 질감도 강하고 뮤지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고 또 임팩트 있는 강한 고음을 또 요구하는 경우들, 실용음악 발성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거는 뭐 장르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이제 생리적인 발성 기법과 더불어서 음향기기의 사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장르마다 요구하는 그 공명의 차이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성악 같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대 원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공명강의 변화에 따라서 그 음색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성대에 있는 소공명강 부분은 굉장히 좁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인두강 쪽은 크게 확장해서 이 차이를 좀 크게 만들면 소위 말하는 성악과 같은 소리가 나는 싱어서포먼트가 잘 형성이 되거든요. 모양은 앞쪽은 크게 열지 않아도 안쪽이 많이 열리는 형태를 갖게 돼요. 반면에 뮤지컬과 같은 모양은 메가폰처럼 안쪽은 크게 열지 않아도 앞쪽을 많이 여는 스타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트웬이나 멜팅 같은 그런 발성을 할 때는 구강의 구조가 좀 달라지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공명시키느냐가 장르를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리의 질감 자체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근거 기반 실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evidence based practice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에비던스는 결국에 프랙티스를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에비던스가 또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둘 사이는 굉장히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발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노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면에 이론가들은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과정에서 잘 넘나들면서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또 학자도 될 수 있고 연주자도 될 수 있고 코치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공연예술발성연구자재단에서 이제 해마다 심포지움을 여는데 정말 많은 인원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참가 인원들이. 그리고 내용도 정말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지난번과 더불어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섹션을 좀 마련을 했는데 오전에는 이론적인 학술 발표를 하고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분야에 맞춰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세션들이 좀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성악가들은 성악의 마스터 클래스,
뮤지컬은 뮤지컬, 실용음악은 실용음악, 또 연기하시는 분들, 또 성우,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맡은 거는 음성 치료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원자를 사전에 받아서 그분들을 그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제 레슨 상황을 저희가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론만 가지고 하는 그런 공부는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말 유용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보충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실제와 연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공부를 하시게 될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